자, 우리 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어떤 그 식의 모양 자체를 좀 보면 이런 거죠.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의 형태를 띄어요.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의 꼴이 되겠죠. 또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원도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의 x 빼기 2b의 y 더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을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야. 여기를 큰 a로 잡고 마이너스 2b도 하나의 숫자니까 여기 큰 b로 잡고 a, b, r이 다 숫자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의 상수값으로 잡으면 c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어떤 2차 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식을 다 전개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에 주어진 어떤 식 xy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xy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하나의 2차 방정식일 뿐이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이 도형을 여러분들이 원의 형태로 바꿔주려면 다시 얘를 갖다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빼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x제곱과 ax를 짝을 짓고 요놈의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을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y제곱 옆에 by를 두고 이 by가 완전제곱식이 되게 4분의 b제곱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상수항하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그 우변으로 이항된 식의 모양은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4분의 b제곱 그리고 나서 4분의 b제곱에다가 c까지 넘어갔을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c.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4분의 a제곱 b제곱의 마이너스 4c가 이렇게 생긴 중심을 알아볼 수 있게끔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상수항 꼴의 식을 만들어주게 됐을 때 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거고 그지? 반지름은 루트 4는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요게 이제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XY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형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끌어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문자로 되어 있어도 좀 복잡하긴 한데 수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가 들어있는 x제곱과 이 x 부분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을 더해야겠죠. 그리고 y제곱을 둔 상태에서 더해준 1을 우변에 똑같이 더하게 되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과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로부터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야. 자, 다시 좀 차분하게 해볼까? 주어진 식에서 x제곱하고 짝을 이루는 x에 대한 1차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까지를 두고 그 다음에 7은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x는 완전제곱식이 됐고 y의 경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4가 필요하죠. y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하면 이제 식을 변형한 거지 식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부분은 x제곱으로 완전제곱식이 된 거고 y 부분은 y-2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식, 그리고 여기에는 상수 11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을 해석하기를 얘는 그러면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루트 11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48번의 경우도 x의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4x를 묶어줄 거고 자리 띄워주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2y가 있고 자리 띄워주고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자, x 같은 경우에는 4가 필요합니다. 4를 더해주고 양변에 4를 똑같이 더하고 y제곱 더하기 2y는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x 1차식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의 항 3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항 3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변이 4가 되면서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뭐 별건 아닌데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8x 옆에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고 y제곱 마이너스 2y 옆에 반의 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5 넘어갔고요. 내가 더해준 16과 1을 똑같이 양변에 더해주게 되면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2라고 하는 값이 주어지게 되죠. 따라서 중심은 4,1, 반지름은 루트 12, 2 루트 3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50번도 해볼게요. 50번도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더하기 9가 필요하고 y제곱 더하기 4y 옆에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5 넘기고 9 더하고 4 더해서 식 정리하면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우변에 나와 있는 게 8이 남나요? 8. 따라서 중심은 3,-2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51번도 계속 해볼 거예요. 51번도 보면 x8 해서 x제곱 8x 묶어주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야 되고 y제곱하고 마이너스 4y 묶어주면 y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고, 자, 우변으로 넘어간 7, 4의 제곱 16, 2의 제곱 4, 그러면 27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따라서 중심은 마이너스 4,2가 되고 반지름은 루트 27, 3루트 3이 반지름이 됩니다. 52번입니다. 52번도 x-1의 제곱 y-3의 제곱 마이너스 3하고 옆에다가 1, 9 더하면 그러면은 10에서 3 빼니까 우변이 7이 돼서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우리가 위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의 모양에서 얘를 우리가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식의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과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4c라는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하나의 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중심이야.
좌표평면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나 마이너스 2분의 B에는 큰 제한사항이 없지만 얘가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고 이 반지름이 와 있는 우변에 있는 이 값은 결국에는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4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양수여야만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고, 이게 이 정리된 식이 원의 방정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3번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주어진 식에서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묶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더해준 거고요. 4. 그 다음에 y제곱은 뭐 그냥 그대로 갈 거고 k가 넘어가면 4 빼기 k가 우변이 되겠네요. 이 4 빼기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k라는 값은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 원의 방정식의 그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준형으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변에 오는 반지름 제곱자리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x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3의 제곱을 만들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5에다가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더해진 9를 똑같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14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4보다 커야 되니까 k라는 값은 7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우변에 나오는 상수항을 만들었을 때 우변에 오는 요 세모 자리에 오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서 여러분들은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55번도 봅니다. 55번을 보면 55번에 주어져 있는 x제곱, y제곱, 2x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 안에도 역시 k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우변으로 넘겼을 때 이 자리가 3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 3k 플러스 3 자리가 온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k에 대한 조건, k에 대한 범위가 만들어지게 된다.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죠.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k 제곱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에다가 4를 더하고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2만 남나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남았을 때 이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2루트 3과 k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인수분해하여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k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거나 k는 2루트 3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k 값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57번입니다. x-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4에서 넘어가서 16, 16 더하면 2 되고 4 더하면 6 되겠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지름을 제곱한 부분이니 0보다 커야 된다.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였을 때 여기로부터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는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이렇게 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5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8번의 경우도 x-3의 제곱, y-4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5k 넘어갈 거고,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남나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 남아있는 부분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므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2k제곱 마이너스 5k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게 부등호 방향 바뀌는 상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죠. 1, 2에 2, 1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2k 마이너스 1과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k 값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형태로 바꾼 다음 우변에 오는 값이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하므로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다음 세 점 OPQ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모여 있고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오직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삼각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이야기는 중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식의 형태를 쓰지 못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전개된 식의 형태, 여기서 이제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 일반형 속에 우리가 모르는 게 a, b, c 세 개를 몰라요. 그런데 그 a, b, c를 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점 세 개를 준 거지. 그 중에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0,0을 지나므로 여기 나와 있는 c의 값은 언제나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교육과정의 한계상 여러분들이 세 문자를 포함하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원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c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줄 거예요. 원점과 또 다른 점 두 개를 지나는 총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59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0,0에 1, -2, -4,3이라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원점을 지나니까 c는 0이 돼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중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일반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이렇게 원점을 지남으로 c는 0이 되면 우린 이제 a와 b만 구하면 돼요. 1,-2를 지난다. 1,-2를 지남으로 1하고 -2 대입하면 a-2b 더하기 5는 0이 될 거고, -4,3을 지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3b가 들어가겠네요. 3b가 들어가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a 빼기 2b, a 빼기 2b는 -5하고, 그 다음 -4a 플러스 3b는 25, -25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위에다 4를 곱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겠는데, 위에다가 4를 곱하면 4a, -8b, -4, 5, 20, -20이 돼요. 그 두 개의 식을 더하면 -5b는 -45가 돼서 b의 값이 9로 확정이 되고, b가 9가 되면 b 대신에 9를 넣었을 때 18, 그리고 5를 더하면 -13, a는 13이어야겠다. 따라서 59번에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13x 더하기 9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풀어나가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합니다.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일단 원점을 줘요.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다 대입했을 때 원점을 지나려면 c는 0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a, b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돼요. 60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뭐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왜? 중심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굳이 표준형을 갖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0,0을 지남으로 따라서 c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4-2a는 0이 되면서 a는 2가 되겠죠. 2,-2를 지나면 4, 4, 8에다가 a가 2인 상태에서 더하면 또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b는 0. 얘가 12니까 b는 6이어야겠다. 따라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쁘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61번 0,0을 지남으로 얘도 상수항은 c는 0이 될 거고 2,6을 지나고 6,-2를 지나면 4, 36, 40 더하기 2a 더하기 6b는 0과 6-2를 지나면 36에 4, 40 더하기 6a 마이너스 2b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식을 좀 정리할게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0, 3a 마이너스 b는 위에 거도 딱 b가 나오진 않네요. 6이 6b니까 실제로 나오는 건 a 더하기 3b가 남겠죠. 안에는 3a 마이너스 b가 나오고 역시 마이너스 2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될 거예요. 연립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b를 없앨까? b를 없애기 위해서 a 더하기 3b 윗줄에 있는 식은 가만히 두고 아래쪽에 주어진 식에서 3을 곱하면 9a-3b는 마이너스 60 10a는 마이너스 80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이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 b, c 다 구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62에 63번도 계속 갈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에 세 점을 대입해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6에 36, 52 되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6b는 0과 1,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의 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에 주어져 있는 거 양변 2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2a-3b는 26이 돼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여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문자를 소거해서 a값, b값을 차례대로 구하면 a가 4, b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y의 제곱, 4x 마이너스 6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63번도 원점 c는 0.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7하고 3 집어넣으면 49에 9 더하니까 58 7a 더하기 3b는 0 10과 4 116이 되죠. 116 더하기 10a
마이너스 4b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7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58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양변 2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시면 그러면 5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58 마이너스 58 되겠죠. 여기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a와 b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 b는 4가 나와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